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를 세우기에 대해서, 즉 자기를 세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매년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응? 어째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그 압축 성장을 이룩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 비교하거나 경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우월한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제 루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패배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과도한 경쟁, 과열이 불러온 부작용인가 보다 이렇게만 여겼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이제 그렇더라도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이 부동의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상당히 이 궁금해하던 차에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탈종교화, 즉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다른 나라는 한 15% 내지 20% 정도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60%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배 정도가 아니라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믿지 않고 그 무종교로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저는 이 60% 이제 이러고 있는데 특히 20대는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정말 스스럼 없이 그냥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뜻이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하기를 부담스러워할 정도라 그래요. 이제 교회에 다닌다면 이 주변에서 아유 성가시게 일요일마다 응? 그런 데 가는구나 또는 헌금을 하는구나 아유 구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까 젊은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다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특이했던 게 한 15년 전부터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고조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도 인문학이 뭐야?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철학, 사회학, 뭐 종교 뭐 이런 각각의 과목은 있었는데 그때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그거를 묶어서 부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이 뭐지? 이렇게 의아함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열풍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주부들도 인문학에 이 몰두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뭐 어떤 열풍이 가라앉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탈종교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인문학에 열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종교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거나 배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집안 내에서 아버지는 유교적 전통을 따르고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또 아들은 뭐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먼저 이렇게 뒤섞이듯 하고 며느리는 뭐 성당에도 다니고 그래서 한 집안 내에 종교가 2개, 3개 있어도 뭐
그냥 거뜬히 사는 거예요. 거뜬히. 뭐 한때는 이제 이 제사를 안 지내는 문제 때문에 막 옥신각신 뭐 갈등이 좀 한때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되었고 요즘에는 이 제사들을 많이 안 지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외국에서처럼 첨예하게 종교적 이념이나 이제 그런 갈등으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래 뭐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니면 됐지 이렇게 허용을 했었는데 그와 동시에 탈종교화가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라는 건 뭘 시사하느냐 하면은 종교를 받아들이긴 한데 거기에 그렇게 충실성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상당히 아주 고지식하게 종교에 매달리기보다는 굉장히 현세적인 특징을 보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문학의 열풍뿐만 아니라 탈종교화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것과 반대되는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산티아고라는 데 다 아시죠? 여기에는 이게 카톨릭 성지들이 좀 있는 데인데 카톨릭 신자뿐만이 아니라 무교도 또는 뭐 불교도 개신교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하여튼 종교와 관계없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들을 그렇게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서너 차례 그 다녀온 사람들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누적 합계가 6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렇게 템플스테이 가는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명상, 호접, 담, 이런 또 진지함 이런 거에 젖어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데를 가요. 또 근래에는 이 명상 붐이 또 일어갔고 여기저기 명상센터에 이제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의 종교를 그냥 아무 이게 편견 없이 마구마구 받아들였는데 그만큼 탈종교화 그 비율이 아주 높다는 거. 예? 자, 그러면서 인문학에 열중도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고 또 템플스테이도 하고 근래에는 명상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 관심을 보이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어수선하게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그만큼 이 정신적 뭔가 의지처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걸로 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싫든 좋든 뭔가 이제 정신적 기준 노릇을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저항을 보이면서도 그거에 따르고 순응하면서 뭔가 이탈되거나 허물어지거나 이랬던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질을 최고로 삼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 이런 종교적 가치는 이제 구식으로 걷어치워 놓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인문학에도 기웃거리고 산티아고니 뭐 템플스테이니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될 경우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중심은 안 잡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단 많이 접촉을 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나만 루저가 아니다. 우리 사이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다 그 외에 몇몇 사람 빼놓고는 나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할 경우 이렇게 뭔가 자괴감이나 또는 이 허물어짐 이런 것들이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정신적 지주는 잃고 홀로 스스로 버티지는 못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데 부디 사람네들하고 많이 접촉해서 아내라 이 정도면 보통이구나.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시고 너무 그 좌절 안 하시기를 부디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네들을 접하면서 내가 중간은 간다. 또는 뭐 조금 중간보다 떨어지면 어떠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너무 이렇게 종교나 정신적 지주 같은 것들을 쉽게 걷어차지 마시고 그거라도 붙들고 거기에 의지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위안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함부로 걷어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정말 허허벌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걷어차지 마시고 종교라도 이제 붙으셔라.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교를 못 붙드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이니 템플스테이니 명상이니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잡으면 참 좋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살률이 아직도 많은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종교 이런 거를 의지하는 거는 이미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이게 말이 통하는 멘tor, 스승이든 상담자든 이런 사람을 정해놓고서라도 자기가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 즉 안정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제 그럴라 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은 뭔가 종교라도 의지하셔서 중심을 잡으시고 그것마저도 어려우시면은 멘토나 상담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라도 이게 잘 균형을 유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불행한 일을 우리가 맞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 사회가 너무나 숨가쁘게 경쟁으로 치달아가서 걱정이 돼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